안녕하세요. 다세도 원장 최종현입니다. KEC가 있죠. 한국전기설비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KEC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KEC 기술지침서라는 거 있어요. 근데 KEC와 한국전기설비규정과 이 KEC 기술지침서 상의 용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그러니까 이런 다른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 달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기는 이 KEC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필기는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KEC 기술지침서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KC 내용만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KC 내용도 공부하시고 KC 기술 지침서 내용도 공부하시다 보니까 다른 용어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C 기술 지침서보다 KC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단어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몇 단어, 변경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KEC를 보면은 한국적인 설비규정 교재를 보면은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KEC 기술지침서상에서 주 등전이 본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주 등전이 본딩을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요. 우리 KC 필기에서 공부하는 KC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기에서 우리가 주 등전이 본딩, 그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을 보호 등전이 본딩과 그 다음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실기 정규반 교재를 보면은 이게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 된 부분도 있고 주 등전이 본딩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두 개 사용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썼을 때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등전이 본딩을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을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제로 시험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실기 교재에 보시면 요 2번 부분이 있습니다. 2번이 교재에서 주 등전이 본딩용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보호 등전이 본딩용 선으로 바꿔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도 뭐냐면 보조 등전이 본딩용 선이었는데 이것을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용 선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에서 이렇게 만약 출제된다고 했을 때 이게 틀렸다라고 뭐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혹시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뀐 단어로 KEC 규정에 맞게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또 변경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기존에 등전이 본딩이 보안용 등전이 본딩과 기능용 등전이 본딩, 보안용 등전이 본딩과 감전보호 등전이 본딩, 뭐 필요용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세요.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안용 등전이 본딩을 보안이 아니고 보호 등전이 본딩입니다. 보호용 등전이 본딩이고 보호 등전이 본딩, 필요용 등전이 본딩, 기능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구분해서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호용 등전이 본딩과 필요용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기능용 등전이 본딩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감전 보호 등전이 본딩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보호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등전이 본딩을
보호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을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형 등전이 본딩에서 정보기술 관련 기기의 등전이 본딩이라는 부분을 정보기기 등의 등전이 본딩. 뭐 비슷한데 이게 명칭을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가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간단한 단어들, 어떤 곳은 접지선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접지도체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지선이라고 된 것을 접지도체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접지단자, 얘는 이게 띄어쓰기 있죠. 이것을 주접지단자를 주접지단자 해서 이렇게 뭐 이것은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띄어쓰기 같은 것도 보통 시험에서 봐주니까 이렇게 붙여서 주접지단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필해 뇌방어 구역 LPZ라고 있습니다. LPZ가 필해 뇌방어 구역인데 이것은 그냥 필해 구역, 뇌방어 빼고요. 필해 구역을 LPZ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뜻에 대해서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서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SPD가 기존에는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냐면 뇌에 의한 과도 전압을 제한하며, 네, 비슷합니다. 과전압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뇌에 의한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전류시키는, 이 서지 전류라는 것은 뭐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방향을 바꾸는 서지 전류를 전류시키는 용도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원래 기존에도 그렇지만 서지 보호장치는 우리가 뭐 서지 흡수기, 피레기 이런 것과 달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선형 소자, 뭐 반도체 소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선형 소자를 포함하는 장치가 이 서지 보호장치의 정의로 요 내용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 MEB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규반, 실기 정규반 2권에 보면 MEB라고 있는데 이게 메인 이퀴포텐셜 본딩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주등전이 본딩이었는데 주등전이 본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접지단자로, 그래서 MEB를 주접지단자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EB를 주접지단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KC하고 그 기술지침서 상에서 좀 상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기존과 다른 부분이요. 시험을 앞두고 혹시나 몇몇 단어들이 좀 변경되면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실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실기가 1.1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교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그 세부적으로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은 곧 이런 뭐 교재 종합표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